아무리 우리가 그 책상 놓고 모여가지고 막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해봐야 그 현장에서도 동떨어져 있고 진짜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최소한 노력은 해요. 그래서 일단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 노력을 좀 해주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관과 조직들 또는 공직자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의견 다툼이 없는 건 진짜 문제예요.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노동부 장관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 관련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된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뭐 29일 일 시킨다든지,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 끝내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곧바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력 단체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 다 신속하게 전파돼 가지고 그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심지어 딱 하루를 빼고 계약을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또 그게 그런 식의 계약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못 들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아무리 강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부처들이 각자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산하기관은 기재부 관계가 있고, 그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련이 있고, 노동부는 당연히 직접 관계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비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임시직을 쓰는데, 그러면 이거를 국무조정실이든지 어딘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기획을 한 다음에 전파하고, 또 예를 들면 적정 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빨리 계산하고, 안 되면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정해서 통보해서 이 정도를 권고를 하든지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쓸 때는 정식으로 고용하고, 퇴직금 적정히 주고, 11개월 일했으면 12개월 해서 주는 퇴직금보다는 더 많이 줘라 오히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공정임금이라고 이름 붙였던가. 네. 그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일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놀랬고 대통령님께 또 명부스럽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몰랐다는 것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대통령 말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다고 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2,200개 되는 공공부문 또 지방정부 모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아, 그랬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방정부에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했고, 또 오늘 행안부 차관님 오셨는데 행안부하고도 공동으로 지방단체, 지방정부하고 간담회도 열 예정이고, 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불시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런데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 들은 것부터 말을 안 했나 그랬더니 말을 했는데 못 들었군요. 못 들었다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오해였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명도 하시고, 예를 들면 일단 보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나 봐. 콩가루 집안인가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는 건 설명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마저 시행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비공개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각 부처청 해야 될 일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보면 조직이 뭐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고 또 권한도 좀 많이 나눠져 있고 밑으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소위 관료라고 하죠. 관료화라고 하는데 이제 칸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한을 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예를 들면 좀 뭐라 그럴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거나 좀 생색을 낼 수 있거나 이런 건 서로 가려고 그러고 좀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서로 떼밀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최소화해서 서로 자기 부담되는 일일수록 내가 하려고 그러고 생색나고 권한 있는 일일수록 뭐 존중해서 다른 부처가 해도 뭐 다 협조해주고 이게 좋은데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할 때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다. 그 남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건 국민의 일이죠. 국가의 일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 최대한의 성과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뭐 칸막이를 쳐놓고 뭐 자기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다투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개별 기업으로 치면 망하는 거죠. 우리 배경훈 장관이 그렇죠. 예.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칸막이보다는 팀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관계라서 쉽지는 않아요. 뭐 기업들도 상명하복에 관료화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길게는 망하는 원인이죠. 근데 관료 조직은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게 영속적이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비효율이 이제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정부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지휘 명령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는 하되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고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충실하면 기본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권력 관계가 작동해요. 예를 들면 장관과 차관, 차관과 국장, 실장 뭐 이 관계도 이러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는 어느 정도 좀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대화가 아니고 오로지 지휘 명령만 있는 것 같아요. 지휘와 복종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조직이 발전이 안 돼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막 변해가는데 빠르게 변해가는데 일선에서 가장 늦은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관료 조직의 특성이거든요. 제가 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현장으로부터. 그래서 저도 조금만 자칫 놓치면 옛날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의견도 아니면 뭐 국민들의 의견도 하다못해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뒤지면서 뭐 혹시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몰래 한번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오면 제가 다 읽어보고 딱 밤에 막 12시에 막 1시에 보내는 이유는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수직적 조직이지만 최대한 수평적 문화가 좀 도입되고 정착되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휘와 명령, 복종은 기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소통해야 된다.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즉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장 국민에게 가깝죠. 권력이 크고 지위가 높을수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이걸 극복을 해야 성과를 내는 유능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지휘하면 쉽거든요. 시키면.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책임도 없고 그러면 그 조직 발전이 안 돼요. 국가 발전도 지체되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려면 정말로 수평적으로 존중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급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급자는 권력으로 눌려 있는데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속된 말로 찍힐 수도 있고 그 괜히 괘씸죄 적용돼가지고 불이익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이러지 않게 만드는 건 상급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국단이든 과단이든 그냥 일선에 신입 직원까지 다 모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앉고 너 저렇게 앉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 먹으면서 막 얘기를 시켜봐야 돼요. 그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말 안 해요. 한참 여러 번 연습해야 겨우 할까 말까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해야 비로소 입을 조금씩 띄고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도 퇴임하고 어떻게? 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한테나.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로 서로 좀 돈독해지시는 기회가 또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CJ E&M 그리고 식품 제조기업 영의 사례입니다. 5분간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 최수연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본질 또한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기회의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역 골목의 작은 상점들이 전국구 브랜드로 거듭나고 무명의 작가가 글로벌 컨텐츠의 스타가 되는 역동적인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판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원활한 자금 순환인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 전 세계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품의 결제 후에 약 3일 만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금의 압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생태계 조성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네이버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기술의 취약 계층과 지방의 소규모 브랜드들에게 AI 기술을 전파하며 기술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의 브랜드이자 네이버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2007년 부산의 온천장에 위치한 4평의 작은 커피점으로 출발한 모모스 커피는 부산에서만 멋진 매장 4개를 운영하며 특별한 커피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에 집중해왔던 모모스 커피는 온라인에 대한 확장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네이버가 제공하는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부산의 지역 커피점은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과 연결되며 네이버 입점 2년 만에 채널 매출이 9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모모스 커피의 성장으로 매장과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효율화 솔루션인 네이버 웍스도 도입하는 등 저희와의 접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늘리는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AI 도구들을 제공하여 기술의 활용에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모모스 커피가 만나 함께 성장한 것 같이 더 많은 지역 브랜드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임팩트를 통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모모스의 파트타임의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현재는 모모스 커피를 이끌고 있는 전주연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 로컬 브랜드 모모스커피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주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확장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부산을 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부산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브랜드로서의 강한 정체성은 유통과 시장 확장 측면에선 분명한 한계가 조금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13년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지만 사실 지역 기반의 작은 기업이 전국 단위의 유통을 구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그 벽을 넘게 해준 전환점이 바로 2023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입점까지 꽤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지켜온 브랜드의 가치가 혹시나 희석될까 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그 고민이 무색하게도 네이버의 지원은 단편적인 보조금이나 마케팅에 그치지 않았고 저희의 브랜드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단골 고객을 만들고 또 소통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유통사업은 기록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저희 모모스커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저희의 판매 채널을 넘어 업무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쇼핑 라이브로 고객과 소통하기도 하고 네이버 웍스,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사내 소통과 협업의 효율을 좀 높이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다른 창업자들과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더불어서 저희만의 임팩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로컬 브랜드로서 도시를 지키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네이버와 함께 온라인에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수 장관님 반갑겠어요? 네,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그때 했던 노력들이 좀 지금 모모스커피 보니까 좀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그때 온라인 사업자 1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기자분들이 1만 개는 무슨 1만 개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쨌든 사업자 숫자들이 몇십만 개까지 돼서 그래요? 네. 몇 개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70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숫자가 사실 온라인 스토어에 개설한 거의 총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면 아까 그 말씀 어디서도 주셨는데 3년 동안 지원하고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잘 될 때까지 함께 하면 이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성과나 결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꽤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는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수직 계열화 또 비용 절감 전략 이런 거는 고부가 지식 첨단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리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다.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어디 예. 제가 하나오션은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연간 8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로 봤는데 제가 전화로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기업인들한테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이죠. 어려운 쪽은 좀 그런데 잘 되는 쪽 기업 경영인들을 제가 뵈면 혹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되게 많으면 20%, 요즘 적게는 한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긴 다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유연성, 경기 순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이제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가 중요한 주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오션의 사례와 같은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 노력을 표준으로 삼아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또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일종의 표 슬로건이기도 한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국정 슬로건인데 하여튼 모두가 함께 희망도 또 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인 낙수 효과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업에만 자원을 몰아주던 몰방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한 거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원가를 후려치던 착취적 수직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력 있는 파트너를 키우는 상생만이 기업의 영리한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생태계가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확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